연산군과 진성대군은 띠동갑 차이 나는 이복 형제입니다. 진성대군 나이 7살에 연산군이 임금이 되는데 연산군에게 아들까지 있었으니 사실상 진성대군은 왕위 계승과는 그리 관련이 없었는데요. 왕이 된 연산군의 폭정이 점점 광적으로 심해지자 진성대군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숨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결국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쫓겨나게 되는데요. 야사에서는 진성대군의 나약함과 공포심이 잘 드러납니다. 반정이 있었던 날, 반정 세력은 혹시 진성대군이 해를 당할까봐 그를 호위하기 위해 군사를 보내고 궁을 에워싸는데요. 진성대군은 그런 줄도 모르고 판단력을 잃어 자신을 죽이려고 보낸 군사인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부인 신씨가 침착하게 말렸으나 진성대군은 극도의 공포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산군은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잔인한 고문을 주고 난 뒤에야 죽였습니다. 예를 들면 손바닥 뚫기, 뱃살 도려내기 등의 끔찍한 고문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중종은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냉정하게 맞서기보단 공포에 질려 도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이복형 연산군에게서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았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연산군을 축출하려는 거사가 생각보다 쉽게 끝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던 19살의 왕자 진성대군이 하루아침에 왕으로 즉위하니 그가 곧 조선 제11대 임금 중종입니다. 연산군과 궁중 세력의 12년 독재가 끝나자 이제 정치의 주도권은 훈구 세력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곧 조선의 정치가 성종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을 뜻했습니다. 중종은 단 한 번도 왕세자 수업을 정식으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통성에 의한 왕이 아니라 신하들에게 떠밀려 왕이 된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곧 반정 공신들에게 휘둘려야 하는 운명을 뜻했습니다. 게다가 중종은 공신들의 반대로 조강지척까지 벌여야 했습니다. 중종의 아내 단경왕후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이었기 때문이죠. 중종은 단경왕후 신씨가 쫓겨나자마자 새 왕비를 들였는데요. 국조기사에 따르면 둘 사이의 애정이 매우 두터웠다고 전해집니다. 중종은 그녀가 보고 싶을 때마다 높은 누각에 올라가 그녀의 본가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신씨의 집에서 이 사실을 전해 듣고는 집 뒷동산 바위 위에 신씨가 자주 입던 분홍색 치마를 펼쳐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온 인왕산 치마바위의 전설입니다. 이런 치마바위의 전설을 남긴 신씨는 자식도 없이 홀로 평생을 외롭게 살다가 71세에 세상을 뜹니다. 단경왕후 신씨가 폐위된 후 왕비에 책봉된 장경왕후 윤씨는 세자 인종을 낳은 후 산후병을 앓아 25세에 죽게 됩니다. 중종이 등극한 뒤 연산군의 패정으로 문란해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정치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왕의 자문을 담당하던 홍문관 기능을 강화하고 경연으로 정책을 위한 논쟁까지 열심히 해나갑니다. 중종은 이런 정책들로 왕도 정치를 앞세우고 싶었지만 반정에 성공한 공신 세력이 너무 세서 왕의 입지는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영의정 박원종이 죽고선 공신 세력의 위세가 약해지기도 했고 반정 이후 사회의 개혁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정치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주로 갑자사화로 정치 일선에서 밀린 사림에서 나오곤 했는데요. 당시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조광조였습니다. 이제 공신 세력의 손에서 벗어나 포부를 펼치고 싶은 중종이 1515년 자신을 보필해줄 인물로 조광조를 선택합니다. 이제 엄격한 도학 사상가였던 조광조를 정치 일선에 끌어들여 도학적 사상에 뿌리를 둔 군주 정치를 펼치고 조정을 장악하던 공신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하는데요. 조광조는 한마디로 급진적인 개혁가였습니다. 신념이 강한 그는 한번 정한 뜻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훈구파는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나 다른 종교에 개방적이었지만 사림파는 성리학 외의 학문을 이단이라며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교와 도교를 모두 억압합니다. 민간에 유교적 도덕관을 심어야 한다는 조광조의 주장으로 중종이 전국적으로 여시향약을 실시하는데요. 여시향약은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민간 자치 규율이었습니다. 1518년 조광조는 과거제가 인재 등용에 한계가 있다며 청거를 통해 인재를 등용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조선의 과거 시험은 오늘날의 수능과 같았는데요.
학문을 깊게 알아도 시험을 잘 못 보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선 과거제에서도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기술이 필요했고 요즘처럼 과거시험 전용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과거는 주로 중앙 홍구대신들의 자녀들이 많이 합격하곤 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품성이 좋은 사람을 추천받아 모으고 그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른 뒤 관리로 등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중종이 받아들이니 이것이 바로 현량과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은 28명이 요직에 배치되었는데요. 예상하셨겠지만 그중 대부분은 살인파 학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살인파 중심의 이상 정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언론기구인 3사에서 근무하며 여론을 장악해갑니다. 조광조 일파의 개혁 정책은 아주 급진적이고 과격해서 훈구파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게다가 조광조는 도학적 정치 이념을 내세우면서 중종을 밤새 공부시키고 끝없이 학문을 닦으라고 합니다. 처음에 중종은 왕세자 교육도 못 받았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진정으로 인정받는 임금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다 보니까 결국 중종이 조광조에게 질려버리고 맙니다. 중종의 마음을 파악한 훈구파가 상소를 올리고 조광조 일파가 임금을 속여 국정을 어지럽힌다고 주장하자 중종이 그들의 상소를 받아들여 신진살림 세력을 숙청합니다. 이것이 기묘사화입니다. 개혁을 꿈꾸던 젊은 학자 조광조는 중종의 사약을 마시기 전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 했고 나라 걱정을 내 집 걱정하듯 했노라. 밝은 해가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내 충성스러운 마음을 환히 비추리라. 재위기간이 38년이나 되는데도 후손들이 중종보다 조광조를 더 기억한다는 것은 조광조의 업적이 중종의 것보다 위대하다는 뜻일 텐데요. 조광조의 너무 급진적인 성향이 부작용을 낳게 됐습니다. 조광조의 죽음과 함께 중종의 개혁 의지 또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기세등등해진 홍구파가 권세를 쥐고 흔들면서 중종의 중반기 이후에는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됩니다. 기묘사화의 여파로 1521년 신사무옥이 일어나면서 살인파가 다시 숙청됐던 신하가 정계에 복귀했다가 파직되는 등 각종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있던 조선. 이런 난장판은 국방 정책에도 혼란을 줍니다. 성종과 연산군 때에만 해도 비교적 잠잠했던 왜구들이 대마도의 지원을 받아 세력을 넓혀가는데요. 부산포와 내이포, 연포 등의 삼포에서 거주하던 외인들이 기어코 폭동을 일으키니 이것이 삼포외란입니다. 이 때문에 경상도 해안 일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조선과 일본의 통교가 중단되는데요. 일본의 아시카가 막부의 간청으로 1512년 임신조약을 체결합니다. 임신조약 후 조선은 대마도에서 보내던 무역선 세견선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조선에서 보내던 세사미두를 반감합니다. 세사미두는 해마다 대마도주에게 하사하던 쌀과 콩입니다. 더불어 외인들이 삼포에서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요. 이런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변란은 자주 일어났습니다. 북방에서는 야인들의 침략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피살 사건 등의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남쪽에선 왜구가, 북방에선 야인이 극성을 떠니 조정은 왕권 호위를 강화하기 위해 정로위를 설치하고 왜구에 대응하기 위해 비변사를 설치합니다. 조광조 개혁 정치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사회에선 유교주의적 도덕윤리가 더욱 정착되어 가는데요. 의복이나 혼인과 관련된 사치를 금지하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각 방면으로 진흥 정책을 추진해보지만 정치 혼란과 국방의 불안으로 딱히 효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중종의 개혁 정치가 실패한 이유를 두 가지로 꼽자면 첫째, 인재를 활용할 줄 모른다는 것과 둘째, 뚜렷한 정치 철학이 없다는 것이 원인일 것입니다. 조광조 같은 급진개혁파를 등용하여 빠른 시간에 사회개혁과 정치혁신을 이루려 했으나 당시 상황에서는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개혁이 급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왕 스스로가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왕은 조광조를 따라하기에 급급했고 결국 조광조를 제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조광조가 급진적 성향을 보였다 하더라도 임금으로서 중종이 개혁의 강도를 조절하고 훈구 대신들의 입지도 마련해주면서 정치적 능력을 발휘했다면 어땠을까요?
38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왕위에 앉았던 중종은 1544년 세자에게 왕위를 넘겨준 다음날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6살에 왕세자로 책봉된 이후 24년간 세자 수업을 받다가 3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임금, 그가 바로 조선 역대 왕들 중 가장 짧은 치세를 남긴 제12대 임금 인종입니다. 인종이 왕위에 머무른 건 고작 8개월 보름 정도였습니다.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후사 하나 남기지 않고 세상을 훌쩍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를 성군이라고 말했습니다. 너그러운 성품과 지극한 효성, 금욕적인 생활로 전형적인 선비의 모습을 보였던 그였는데요. 인종은 3살 때부터 글을 읽을 정도로 총명하여 8세의 나이에 성균관에 입학하고 매일 글을 읽었습니다. 게다가 철저한 금욕 생활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옷을 화려하게 입은 궁녀를 모두 내쫓고 여자를 일절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학사상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왕세자에게는 외로움이라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산후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 대신 새어머니 문정왕후 아래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문정왕후는 전 부인의 아들인 인종을 미워했고 자신의 아들 경원대군을 왕위에 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인종을 원수대하듯 하던 문정왕후는 문안 인사를 온 그에게 자신의 아들 경원대군을 언제쯤 죽일 거냐는 등 막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윤씨는 인종을 몇 번이나 죽이려 했습니다. 인종의 세자 시절 그와 빈궁이 잠들어 있는데 주위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 잠에서 깨어보니 동궁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빈궁을 깨워 먼저 나가라고 한 뒤 자신은 조용히 앉아서 타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문정왕후는 이미 몇 번이나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다행히 죽음을 면하곤 했습니다. 비록 계모일지라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문정왕후가 자신을 그토록 죽이고 싶다면 자식된 도리로 죽어주는 것이 효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였습니다. 세자의 말을 들은 빈궁은 절대 혼자 나갈 수 없다며 자리를 지켰고 두 사람은 화형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세자를 애타게 부르는 중종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인종은 자신이 죽는 것이 아버지에겐 불효라며 빈궁과 함께 불길을 헤쳐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후대에 문정왕후를 깎아내리기 위해 각색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가 지어질 만큼 인종이 새어머니의 압박을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조광조를 비롯하여 기묘사화 때 피해를 입은 살림 세력을 신원하고 현량과도 복구시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익히고 배운 도학사상을 현실 정치에 응용하기 위해 다시 살인들을 등용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종은 미처 그 뜻을 다 펼쳐보지도 못하고 재위 9개월 만에 생을 마감합니다. 젊은 인종의 죽음에는 독살설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 인종이 문안인사차 데뷔전에 들르자 문정왕후가 평소와 다르게 웃는 얼굴로 떡을 권했고 그 떡을 먹은 인종이 얼마 못 가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사가 시사하는 것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문정왕후의 시기와 멸시가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록에 따르면 인종이 금식으로 인해 몸이 약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버지 중종이 승하하자 효심이 지극했던 인종이 금식을 너무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신하들이 전하께서 한 수저라도 더 드시게 하려고 크게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철저한 금식 중에 사신 접대와 제사 등의 빡빡한 일정을 수행했던 인종. 그는 결국 재위 9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승하합니다. 인종이 30이 넘도록 후사를 보지 못했기에 12세의 어린 이복 동생 경원대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 제13대 임금 명종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다음 7회에서는 눈물의 왕 제13대 명종과 백성을 버린 프로 도망러 제14대 선조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